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쌤TV 김병국입니다. 오늘은 교정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교정용 고무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용 고무줄에는 일단 먼저 종류가 있겠죠. 보시죠. 여기서 3.5온스, 그 다음에 4.5온스, 6온스 이렇게 고무줄 되어 있고, 굵기가 이제 16분의 3인치, 인치로 표시되는데 4분의 1인치, 16분의 5인치, 마찬가지로 8분의 1인치, 16분의 3인치, 4분의 1인치, 16분의 5인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색깔도 이렇게 컬러로 코딩이 다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편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3개를 이제 꺼내놨어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양한 어떤 고무줄을 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고무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고무줄을 걸는 목적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원장 선생님? 트랜스퍼스한 걸 이제 조절할.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이 트랜스퍼스한 문제라고 말씀했는데, 트랜스퍼스한 문제는 횡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횡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자, 트랜스퍼스한 문제가 뭐가 있죠? 크로스바이트랑 시저바이트 있죠. 먼저 네. 크로스바이트. 이렇게, 즉 위쪽 어금니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혀 쪽으로, 아래쪽 어금니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 때 고무줄을 걸게 되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무줄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맞습니까? 네네. 이런 고무줄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치아는 안쪽 혀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위쪽에 있는 치아는 바깥쪽으로 갈 수 있는 크로스 일레스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 바이트를 해결하는 크로스 일레스틱. 고무줄을 단순히 이렇게 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벌려줘야지만 고무줄의 세기가 적정하게 나오는 거죠. 120g에서 한 30g 정도의 고무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정도 벌려줘야지만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입을 벌려서 손가락 2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벌려줘야지만 고무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고무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크로스 바이스를 위한 거고, 반대로 이제 시저 바이스를 한번 볼까요? 시저 바이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무줄 걸어주시고, 자, 위쪽 치아가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고, 아래쪽 치아가 이제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시저 바이스라고 하고, 가위 교합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걸어주겠죠. 아래는 안쪽으로, 위에는 바깥쪽으로 걸어주는 거죠. 그죠? 시저 바이스를 해결하기 위한 크로스 엘리스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없으십니까?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 끼면 또 치아가 더 뻐들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고무줄을 걸 때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프거나 턱이 불편할 경우에는 즉시 이제 중단해야 돼요. 고무줄은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힘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고무줄을 중단하고 치과에 문의하는 게 좋겠죠,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냥 끼고만 있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끼기만 해도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려줄 때 좀 더 고무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고무줄을 사용하겠죠? 버티컬. 그렇죠. 수직적인 치아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걸어주는 거겠죠. 자, 일단 수직적인 문제라고 하면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옆에 있는 치아가 또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혹은 이제 어금니 치아가 이렇게 떠 있을 때, 자, 이런 치아들을 교정적으로 이동시켜서 긴밀하게 위아래 관계를 맞추기 위한 고무줄을 수직적인 고무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그 수직적인 고무줄은 버티컬 일레스틱, 또 박스 일레스틱이라고 얘기하고, 트라이앵글 일레스틱 혹은 역삼각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무줄이 걸려있는 모양에 따라서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다 해주시겠어요? 자, 지금 보이는 대로 이제 수직적인 목적으로 고무줄을 거는데, 요것을 이제 버티컬, 일자형 일레스틱이라죠. 직선으로 그냥 위쪽 아래쪽 하나씩 치아를 걸어줄 때.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일레스틱. 반대쪽은 이제 역삼각형이죠. 위쪽이 좀 더 길고 아래쪽 꼭지 좀 밑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박스 일레스틱. 말 그대로 사각형 형태 혹은 직사각형 이런 형태로 고무줄을 거는 거죠. 역시 이 고무줄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한 2개 정도 벌려줘야지만 고무줄에 힘이 적용되겠죠. 혹시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질문 있나요? 그 고리를 보면 지금 고리가 2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고리를 하나를 거는 거랑 2개를 거는 거랑 혹시 다른 점이 있나요? 아, 그런 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나 보네. 네, 환자분들. 브라켓에서 보면 윙이 양쪽으로 앞쪽과 뒤쪽 2개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걸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2개를 다 안 걸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걸려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네. 혹시 이거를 걸고 네? 식사를 해도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 많이 벌리기 때문에. 네, 이것을 끼고 네.
대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더 좋아요.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일부러 벌릴 필요가 없이 고무줄을 끼고 얘기를 할 때 마치 껌을 붙인 것처럼 보기가 싫어서 얘기할 때는 일부러 끼진 않는데 식사를 하실 때는 뺀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목적으로 고무줄을 걸까요? 클래스 2, 3. 그렇죠. 네. 그게 결국 키죠. 네.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고무줄을 거는 거죠. 네. 즉 전후방적인 위치 조절을 위한 고무줄. 우리가 보통 클래스 2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쪽이 아래쪽보다도 더 앞쪽 전방으로 나와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를 클래스 2라고 하죠. 즉 위턱이 아래턱보다 크거나 혹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작은 경우,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클래스 2 네. 교합이라고 얘기하죠. 2급 부정교합. 그럼 돌출입인가요? 그렇죠. 돌출입의 경우도 많고 네. 무턱인 경우에도 많고 상당히 좋네요. 리액션이.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마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이죠. 2급 부정교합. 자, 2급 부정교합을 위한 고무줄을 2급 고무줄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2급 치료를 목적으로 고무줄을 걸게 되는데 2급하고 3급하고 그 다음에 미드라인하고 끝내자. 오늘 고무줄만 하자. 시간이 안 된다. 고무줄만 해도 엄청 많네. 중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욕심을 그만 내자. 여기가 바로 2급 고무줄이죠. 우리 은정 선생님이 정비를 잘 해주셨네. 즉, 위쪽에 있는 앞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뒷부분으로 걸어주는 것을 2급 고무줄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고무줄을 걸면 아래쪽은 앞쪽으로, 위쪽은 뒤쪽으로. 사실 이게 벡터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하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앞쪽으로, 이거는 뒤쪽으로 이동을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까 2급 부정기압이 해결되겠죠.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바로 3급으로 넘어가죠. 네. 좀 전에 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제 교합. 즉, 아래턱이 나와 있고, 네. 위턱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을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상급이 주걱턱을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아주 좋아요. 주걱턱이죠, 그죠? 아래쪽은 앞쪽에 고무줄을 걸고, 네. 위쪽은 이렇게 뒤쪽으로 고무줄을 걸죠. 아까랑은 완전 정반대.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줄 때 아래는 뒤로 들어가게 되고 네. 위쪽은 앞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고무줄을 걸어준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고무줄을 걸어주는 거죠. 네. 반대로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우리 목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로 끼면 안 되겠죠, 고무줄을. 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반대로 끼실 수도 있어서 이제 고무줄 위치를 알려드릴 때는 네. 사진을 찍어드리든지 네. 아니면 뒤에 표시를 해드리거든요. 아, 그 깨알같이 또 콕 집어주네. 이런 고무줄을 걸 때 자주 하는 질문 혹시 있나요? 고무줄은 혹시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해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고무줄 우리가 환자한테 이거 다 드리잖아요. 한 팩을. 자, 이 팩 안에 고무줄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00개. 아, 똑똑합니다, 역시. 이거 다시 알렸어요? 네? 100개. 즉, 30일 분량이죠, 거의. 네. 하루에 3개씩.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빼고 버리고 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수시로 바꾸는 거 아니겠죠. 그죠? 네. 그만큼 이제 탄성이 유지가 돼야지만 고무줄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고무줄을 걸 수 있을까요? 미드라인. 역시 미드라인. 네. 모델에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게 이제 중심에 관계되는 모델인데요. 중심선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죠. 자, 이게 미드라인 고무줄입니다. 앞부분에 걸려져 있는 고무줄이 일단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왼쪽에서 아래쪽에 오른쪽으로 고무줄을 걸어주면 중심선을 위는 오른쪽으로 아래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고무줄이죠. 네. 자, 그래서 앞부분만 이렇게 고무줄을 걸기도 하고, 자, 중심선의 문제는 앞쪽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금니랑 연관이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치아는 제일 뒤 어금니부터 반대쪽 어금니까지 쭉 기차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만 컨트롤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이렇게 뒤쪽 고무줄까지 이용을 해서 여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급 고무줄이죠. 반대쪽은 2급 고무줄이죠. 3급과 2급을 같이 사용해서 중심선을 개선하기 위한 고무줄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제외하고 3급과 2급만으로도 중심선을 해결하기 위한 고무줄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똑같이. 똑같이. 네, 따로 하기도 하고 똑같이 하기도 하고. 질문 하나 있습니까? 환자분이 이걸 끼셨을 때
아 이거 꼈는데 꼈을 때는 맞았다가 이걸 빼면 다시 돌아와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심선을 맞추고자 우리가 고무줄을 거는데 중심이 딱 맞아졌어요. 근데 고무줄 계속 걸면 더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교정에 의한 고무줄은 필요 이상으로 그 목적이 더 과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버커렉션이라고 해서 교정은 좀 더 과하게 교정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재발되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거는 약간 과하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버커렉션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건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되겠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래 걸진 않아요. 짧게 걸죠. 4주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오게 되는데, 미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걸 때 2주 혹은 3주 만에 오기도 한다는 거죠. 고무줄을 걸 때는 짧게 고무줄을 걸고 내원할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고무줄을 걸고 내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여기까지 교정용 고무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새로운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 다음에 또 만나요.